네, 반갑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초록창에 보여가지고 요놈이 또 늦잠을 잤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늦잠은 아닙니다. 네, 늦잠은 아니고요. 오늘 뉴스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제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오늘 통째로 한번 보면서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통으로 가는 걸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다지 썩 좋지도 않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1 하락했고요. 아침에 조금 상승하며 출발했다가 밑으로 쭉 밀리면서 하락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6 상승을 했는데 역시 상황은 음봉이죠. 아침에 떠서 시작한 모습들이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나 둘 다 모두 일단 아침보다 떨어져 있는 음봉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좀 뻘거죽죽하네요. 그죠? 니케이도 많이 올랐고요. 상해지수 어제는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인데 우리나라는 왜 상승폭을 다 반납했을까? 니케이는 상승하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끝났죠. 상하이는 상승 출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무리됐죠.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음봉이 크게 나왔네요. 자, 유럽은 어땠을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상승 흐름 이어지고 마지막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만 조금 못 간 것 같다 싶긴 한데 자, 뭐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전 세계가 다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겠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다우지수, 나스닥, 미국 증시 별로 별일 없습니다. 내일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야 되겠죠. 네,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이긴 한데 엔비디아 주가가 좀 내렸어요. 내려서 끝났기 때문에 그거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켜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많은 뉴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뉴스 실시간 속보로 보시면은요 하나씩 볼게요. 네, 재밌는 거 나오면 그때그때 한 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자회사가 힘을 못 쓰자 순이익 70%가 실종되었다. 어떤 회사일까요? 9년 전 주가로 돌아간 이 회사. 자회사가 힘을 못 쓰니까 순이익이 사라졌다.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자회사 덕을 보고 있었던 그런 회사잖아요. 이게 SK 얘기네요. 네, SK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SK는 자회사들이 이제 빵빵하다.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빵빵한데 자회사가 요즘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순이익의 약 70%가 날아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 SK 같은 경우 대응하실 때 어떤 거 보면 되겠어요? 자회사 쪽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SK 쪽에 자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SK 네트워크스 뭐 이런 쪽이긴 할 텐데 실적이 아마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었을까 생각되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백신주 있었잖아요. 백신주에 올라가면서 SK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볼까요? 네. 삼성전자에서 2차전지 쪽으로 개미군단테 이동해 국민주 지형도가 변했다. 개미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소액주주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국민주식을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종목을 매도를 하고요. 매수는 뭘 했느냐? 포스코 홀딩스 가장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즉, 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팔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자꾸 그쪽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에게 반등의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쉽게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종목들은 아니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라오기 좀 힘들잖아요. 지금은 올라오기 힘들다 봐요. 그래서 카카오도 단기적으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자리만 유지해줘도 이놈은 네 아주 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반등의 포인트가 좀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뱀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더 많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자리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야 이놈들 세긴 세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한번 이끌어내게 된다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이제 더 갈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조금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좀 있고요. 또 더 내려갈 것 같은 종목도 있고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싶은 종목들도 있고 자 개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네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개인들은 일단 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 같은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스피 종목을 팔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샛별이 되긴 됐는데 얘는 거래소죠. 네, 코스피에 있는 종목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1등을 먹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요. 네. 자, 뭐,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 리튬 관련한 부분 때문에 요즘에 STX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튬, 양극재가 아니라 리튬으로 넘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뉴욕 증시 이야기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는 마감이 되었다. 하락 마감이 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네. 내용은 무엇이냐? 소매 기업들의 실적, 미국 은행의 등급 강등. 이게 가장 컸네요. 은행 등급 강등. 이거 예전에 한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리 예고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등급 강등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채 금리에 다시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은요. 메이시스, 딕스, 스포팅 굿즈, 로스의 실적은 엇갈렸다. 메이시스는 분기 실적이 좋았다. 백화점이에요. 네, 백화점은 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다인데 스포츠용품 요것도 실적이 살짝 좋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 리모델링 용품 판매 업체인 로스는 이것도 역시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다. 사실 스포츠용품이나 주택 판매, 주택 리모델링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크게 증가할 만한 건덕지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백화점 쪽은 경기가 복구가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죠. 자, 스포츠용품과 이런 주택 리모델링은 경기라든지 어떤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불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네, 메이시스의 실적을 보고 참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내일 나오겠죠. 오늘 이제 23일날 장이 열리고 나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상황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가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뭐지? 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실적 발표 나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은행이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대형주냐 아니냐입니다. 대형 은행이냐 아니냐. 중소형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등급이 하향된 은행은 어소시에이티드 뱅크 코프, 벨리 내셔널 뱅코프, UMP 파이낸셜, 코메리카, 키코프 이렇게 되어 있다. 잘 모르는 것들이죠. 네, 잘 모르는 것들. 자, 중소형 은행들은 왜 흔들리느냐? 이거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떤 비용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진 거죠. 자금 조달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위험에 내몰리는 그런 형태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런 부분들을 뭘로 한다고요?
등급을 낮춰서 조절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대형은행들만 멀쩡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중소은행들은 이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파월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금리 인상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시장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했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다시 살짝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 네. 다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당장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좀 지루한 국면들이 국내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기술주의 전체적인 모습은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넷플릭은 상승했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아마존, 메타는 하락했다.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그쪽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빠진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0.83%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니콜라라든지 리비안, 루시드는 3.04% 하락을 했다. 테슬라 지 혼자만 올라갔네요. 네. 자, 은행주들은 이미 다 내려가는 모습으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시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갔군요. 14% 이상 하락했다. 소매 판매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이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네, 주가가 24% 정도 하락했다. 근데 이거 로스는 오히려 주가가 3% 올랐네요. 네.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다시 뒤로 넘어가서 한번 또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1.05%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트코인 요즘에도 하시나요? 네, 비트코인 변동성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요즘에 좀 많이 인기가 좀 시들한 것 같죠? 네, 비트코인 뭐 안 사, 살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자, 맥신 관련주들 결국엔 무더기 폭락이 나타났다. 초전도체와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초전도체와 닮았다가 맞는지 아닌지는 좀 봐봐야 되긴 하겠죠. 네.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우리랑은 관계 없어요. 맥신 몰라요.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 맥신 광풍에 개인들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빚을 많이 냈었다는 얘기죠. 빚을 내서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자금들인데 증권사에서 20조 비투 신용융자 잠근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더 이상은 빚내서 네, 주식을 살 수 없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왜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줄 돈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이 빌려가서 역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증권사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신용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이 워낙 변동성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돈을 좀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돈을 끄집어 당기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못 빌려줘요 라고 문을 쾅 막아버리게 되면 일단 한정된 자금으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빚을 내서라도 막 계속 주가를 올리려고 했었던 그런 주식들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포인트고요. 네, 더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없다 소식에도 불나방 투자, 맥신 3일 천하 나왔다라는 거. 우리는 관련 없어요. 그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우려에도 버티는 카지노주. 중국 경기는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행객 수가 과연 늘어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 경기하고 별로 관계없이 여행객 수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행 관련주, 이게 외국인 카지노라고 봐야 되겠죠. 롯데관광개발, GKR, 파라다이스인데,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1.4% 정도, 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이게 언제? 8월 14일, 지난 일주일 정도네요. 자, 일주일 동안 나타난 모습들. 자, LG생활건강은 12%, 아모레퍼시픽은 9%, 한국화장품은 3.4%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떨어진 것만 보면은, 와, 많이 내려갔네, 얘는 망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중국이 네, 이거 풀어준 거 있었잖아요. 단체 관광 풀어주고 난 그 이후부터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계산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들어가는 건데, 무엇이 걱정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어쨌든 지금 실적 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뭐 더 내려갈 거 없어 라는 식의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이런 정도는 뭐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늦어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 반도체를 통한 경기 회복이 좀 늦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제조업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즉 반도체 업황이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많이들 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다지 뛰어난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경제지표 보시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좋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곧버스에서 레버리지로 태세 전환을 했다. 곧버스에서 레버리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곧버스를 많이 팔고 레버리지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한번 볼까요? 네, 보릿고개에서 증시 수익률이 24% 두둑해졌다. 자, 미끄러지는 반도체죠. 엔비디아 바람 타고 살아날까? 비슷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의심해서 미안해.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의심해서 미안해. 너는 여전히 시총상위인가봐. 네.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에코프로. 의심해서 미안해.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주된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해. 너 성공했어. 네. 시청 1위 에코프로 보름여 만에 120만원 회복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네. 뭐라고 나왔냐. 잠깐 황제주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돈 가지고 돌아왔다. 네, 이렇게. 자, 테마주들이 약간 주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왔었던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귀현상을 좀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추세 위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매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빨리 뭐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0만원대 지금 그 밑으로 주저앉게 되면 반드시 조심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위쪽에서는 일단 지지선 보면서 그냥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의심해서 미안해. 네, 오늘의 저거였어요. 네, 가요 톱10 1등 이런 거. 네, 이거 원래는 뭐였지? 사랑해서 미안해.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의심해서 미안해. 네. 미안해. 다 미안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13% 폭등했다. 미국 백신주가 이틀째 랠리랍니다. 코로나의 새 변이가 출현했다. 그래서 백신주가 또 랠리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끝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코로나 변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든가 말든가, 앞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냐? 뭐 그런 거.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지나갈 거고요. 네, 반짝 그친 중국 리오프닝. 증권가는 유커주 골라 담아야 한다. 이 리오프닝주들이 잠깐씩 반등했다 떨어졌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하반기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9월달 초반, 초중반까지는 일단은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올 거다라고 보는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추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카지노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기자죠. 테마 없는 테마주. 테마 없는 테마죠.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사잖아요. 맥신 테마가 짜잔하고 올라갔어. 근데, 나 우리 다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은 있었는데, 다 자기들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도. 야, 테마 없는 테마죠. 맞는 얘기이긴 하네요. 네, 알 없는 앙꼬 없는 찐빵, 노른자 없는 계란, 뭐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재밌는 뉴스들, 제목들. 요즘엔 기자들이 워낙에 뉴스를 잘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씩 쭉 훑어봤고요. 뭐 저기도 보면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들 이야기 주요 뉴스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거, 연준 이제부터 삐끗하면 경착륙,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자, 미국 상황 이야기들 이야기 되어 있고요.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이다. 이게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재기 할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어요. 시간의 상한가가 4조 10푸드였던가요? 그런 것도 시간의 상한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일단은 드디어 내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아주 우리로서는 기분이 좀 나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최근 생략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보아하니 살짝 주춤거리는 그런 뭐랄까요, 보합장세 예상이 됐는데 잘 이겨내셔야지만이 또 성공 투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잘 버텨내는 그런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